안녕하십니까. 17강TV 김형숙입니다. 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최송목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 저자이십니다. 책을 쓰는 곳마다 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는데 또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로 지금 베스트셀러 단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끈따끈하게 모셨습니다.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김형숙이고요. 저와 함께 MC를 보고 있는 우리 김혜진 에바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 김희진 에반입니다. 낭독 프로그램 매일 진행하고 있고 또 17일강 TV에서 진행하는 17일강 특강에서 최송목 작가님의 50에 있는 손자 병법이라는 거 가지고 부끄럽지만 즐겁게 특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줌으로만 뵀던 최송목 작가님을 직접 뵈니까 굉장히 좀 떨립니다. 소녀 팬들이 왜 아이돌을 만나면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쁜 떨림이 나눠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최송목 작가님한테 또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흥분이 가라앉았는데 또 다시 네, 이렇게 사인받는 작가한테 사인받는 영광도 가졌습니다. 오늘 최송목 작가님 잠깐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격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를 쓴 최송목입니다. 저에 관한 소개는 인터넷이나 이쪽에서 보시면은 간략한 이력이라든지 외적인 부분은 다 있고요. 오늘은 좀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또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속살, 내면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전개해 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살 이야기. 제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힐링 캠프를 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권을 가지고 갔는데 바로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였습니다. 정말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서 피비린내는 나지 않았지만 정말 그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일어설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형숙 대표님이 피비린내라고도 얘기하시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정말 힘들었어요.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조금 놀란 게 여기 책 중에 보면은 작가님께서 힘들어도 웃어야 된다라고 쓰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힘들 때 웃지 않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래도 웃고 이제 견뎠고 그리고 웃으라고 추천해 주시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저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속살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많이 힘들었어요. 덕분에 맨날 웃고 있느냐고 힘든 상황에서도 네, 잘 살아남았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세요. 김 대표님은 늘 이렇게 어려운 거 하는 데서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참 보기도 좋네요. 상상도 못해요. 이렇게 가끔 이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겉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에너지 넘치고 너무 밝게 웃고 맞습니다. 좋은 거 나누고 이러는 사람이어서 뭐가 힘들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우리 작가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책 제목도 얼마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검정색 바탕에 불빛 들어오는 창문을 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처음에 이 책 내용은 처음에 주제는 잡아서 시작은 하지만 주로 이제 책을 쓰면은 그 작가가 당초에 이렇게 제시한 제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또 제목을 따로 설정을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조율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이제 견딘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은 또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어떤 메시지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내용은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출판사에서 약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좀 약간 부정적이면서 조금 소극적인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마케팅 담당자나 또 그 편집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의도가 그게 좀 상당히 실리는 의미가 일반적인 단어보다는 그 약해지지 않는다 이쪽이 적절하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언론 보면은 뭐 약간 좀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어떤 뭐 상황이 좋아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적극적으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악착 같은 마음으로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심은 내용이다,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주황색 노란색 글씨인데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1인 기업가로 사실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약해질 때가 많습니까? 근데 이 책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산속에서 보니까 비에 젖으면서 비 내리는 창문을 보면서 읽는데 나를 위로하는 글, 나를 위로하는 책이었어요. 그건 이제 뭐 받아들이시는 분이 또 그렇게 좀 생각을 넓게 또 이렇게 감정을 갖고 이렇게 보시니까 또 그런 부분이 더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뭐뭐 하는 법, 뭐 되는 법,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세 가지 비법 가지고 된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책 제목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된다라는 믿음이 가기보다는 되겠어가 갈 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에 담긴 의도를 듣고 보니 힘든데 그거 알고 있고 이 이상까지만 내려가지 말아라라는 게 오히려 더 힘찬 격려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보면은 사람들이 주체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이렇게 교훈을 한다거나 가르친다는 느낌을 주면은 사람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고리감 나죠. 가르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내용도 있다, 한번 뭐 참고해라, 뭐 이 정도로 던져주면은 본인들이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걸로 하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실제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 말든 약간 청유형으로 내지는 던지는 형으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표현을 했다 보시면 문체가 참 부드럽고 네.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였어요. 뭐 겸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다. 그저 마라톤을 먼저 뛴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걸 겪었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 되게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듣고 보니 이해가 좀 됩니다. 사실 뭐 이 본래 그 출판사에 넘길 때 뭐 100%를 넘기면은 이번에는 한 70%가 반영된 거죠. 이제 군더더기를 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략이 심플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스닥 CEO에서 채무자로 전락했을 때 그 당시에 심정이 어땠어요? 이게 이제 뭐 글로는 단편적으로 그냥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 이렇게 한 줄로만 표현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시간이 좀 많죠. 뭐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니까 그 인도 속담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가 연탄불에서 삼키듯이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몰락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부도 난다면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도 날 수도 있지만 사실 기업체가 가게는 뭐 한 달 만에 부도 나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체는 한 달 만이 아니고 뭐 한 1, 2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몰락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이거 내가 좀 지금 나락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해야 한 네. 거예요? 사람이 제일 최악이 내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떨어져서 느끼는 감정. 그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떨어진다. 전 시험 볼 때 말고 아니 이제 사회적인 경험 시험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명백하게 바로 시험 치고 난 뒤에 결과가 딱딱 네. 나타나니까 괜찮지만 기업체에서 예를 들면은 뭐 장사를 한다고 치면은 뭐 매출이 한 달에 1억이었다. 근데 뭐 다음 달에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하면은 뭐 조금 떨어졌네 이렇게 해서 감각이 별로 없다가 나중에 연말쯤 되니까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50%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한 달로 보면은 뭐 5%, 10%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만 원에 네. 샀는데 9천 원 떨어지면 참아야지 하다가 또 그 이튿날 8,800원 되고 7,000원 되면은 이게 바닥이겠지. 또 참다가 결국은 맞아. 그러면서 네. 손해 나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희재은 대표님. 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겁이 많은데,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데 어떻게 네. 헤쳐나가야 되나를 매일 눈 뜰 때도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고민, 막 걱정 이걸 좀 접어두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나서지 못하는 용기 없음이 제가 겪고 있는 제 사장 루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최송민 작가님은 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 늘 감정의 연속이잖아요. 그걸 이제 뭐 사장이라는 어떤 자리로 이렇게 막바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스타트 해갖고 하면은 엑셀레이터에 계속 발 올려놓고 브레이크에도 계속 발 올려놓고 있잖아요. 항상 긴장된 상태. 그 다음에 신호등 있을 때 스탑한 상태에서도 발을 올려놓고 언제 파란불이 켜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달릴 때도 옆에 차가 있나 없나를 보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엑셀레이터에 발을 올려놓고 있잖아요. 사업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언제 추락할까, 못 되면은 언제 또 상승할까 희망을 계속 가지고 뭐 그런 걸로 비유를 하면은 뭐 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데 사업이 한번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그 추락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사장이나 뭐 가게 주인은 대강 알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해 갖고 자기 사업에 이제 뭐 전 재산 다 투입해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을 전체적인 그 신경을 곤두세워 갖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실험 선수들도 실험하다가 자기가 넘어지는 순간 이거 내가 졌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사업도 네.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되면은 이거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구나 지금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눈 뜨니까 망했다 이런 건 그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또 이제 폐업도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뭐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뭐 사실 우리가 그 장사를 안 해봤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니 뭐 사업 안 되면은 뭐 폐업하면 되고 가게 뭐 그냥 접으면 되는 걸 뭐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뭐 가게를 예를 들면은 가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들어가면 권리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되면은 권리금 못 날리죠. 날리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시설한 거 이런 거 원상복구도 시켜줘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 같은 때는 가장 또 힘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업한다고 가게 한다고 돈을 뭐 은행권에 이제 사업 자금으로 운용 자금으로 뭐 몇 억을 빌리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없애면은 바로 청구서가 오죠. 그냥
뭐죠? 대출을 갚으라고. 변제하라고.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갖고 장사 안 돼도 그냥 그걸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리해도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근근히 수명만 매출 안 돼도 유지하는 그런 사장들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가슴이 아프지. 네. 그런데 그게 계속 폐업하지도 못하고 붙잡고 가다가 보면 더 큰 손해가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게는 뭐 수입이 거의 안 나와갖고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뭐 그 자기 사장 그 생활비도 못 가져갈 경우에 자기 가게 열어놓고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거죠. 맞아요.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도 하고. 그런 사장들이 많아요. 그게 가슴 아프죠, 사실은. 네. 네. 현장에서는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상장도 보셨을 테고 좀 이렇게 안타까운 길을 가는 사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장님들은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저런 성공을 보면서 나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사장님, 그다음에 어떤 안타까운 길을 가는 분들 보면서 저건 정말 안타깝다라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던 사장님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장님들이 이제 뭐 사업이 힘들어서 이제 뭐 폐업을 하고 사업 접고 난 뒤에 뭐 대리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노동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가장 잘 된 경우는 이제 다른데 취직하는 분들이 가장 잘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잘 됐다고 진짜. 표현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다른 회사에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취직하는 경우가 이제 베스트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걸 왜 제가 베스트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사장을 하다가 그 취직하기 위해 갖고 뭐 이력서를 곧이곧대로 자기 옛날에 했던 커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내면은 상대방 사장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이런 잘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내 밑에서 일하겠냐 이래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숨기고 뭐 이렇게 취업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은 뭐 숨기지 못하니까 뭐 취업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막노동 한다거나 뭐 알바를 한다거나 편의점에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또 대리운전이 이제 요즘은 가장 좀 쉬운 거니까 대리운전하고 또 그 물건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인가 배송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각자 좀 성향인 것 같아. 그렇게 가갖고도 즐겁게 또 나름대로 거기 또 적응을 해서 이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 가면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또 거기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뭐 같은 그 배달을 해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갖고 거기서 성공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아니요, 재능이 틀려요. 아니, 그래서 책 쓴 사람도 있어요. 뭐 대리운전으로 뭐 500만 원 버는 법 이런 식으로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그걸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냥 지금 근근히 그 대리운전하면서 그냥 지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거기서 어떤 팁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너무 그 패턴에 오래 길들여지면은 그런 패턴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대리운전을 뭐 1년 정도, 2년 정도 하면은 뭐 그렇게 안 되지만 한 10년 해버리면은 거기 굳어갖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습관이 무섭죠. 네, 뭐 한 번 하고 이제 다른 걸로 가겠다고 해갖고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제가 뭐 대리운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하다가 임시로 이제 무슨 택시 운전을 하든지 뭔 하여튼 그 일용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거기에 너무 순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로 보면은 하나는
그 자기가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순응을 안 하고 계속 반항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 반항을 사람이 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냥 순둥이처럼 순하게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은 10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10년 하면은 그건 좀 불행한 거잖아요. 원해서 하면 괜찮죠. 뭐 그렇게 이제 저 봤습니다. 네. 작가님이 책 중에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습관이라고 하셨고 패턴이죠. 패턴이고 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그리고 변화하려면 배워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 하는데 실행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세상에 자기 개발서가 뭐 수천 수만 권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때 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손발은 안 움직이잖아요. 하나라도 손발로 움직이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뭐 콥인가요? 네네. 그분이 이제 습관의 어떤 그 법칙이랄까 뭐 그런 부분을 했는데 7가지 습관. 7가지 습관. 네. 3주 정도, 그러니까 21일 정도, 한 달 정도를 계속 그 패턴으로, 그건 뭐 김 대표님이 전에 뭐 낭독할 때 말씀하시던데, 한 패턴을 한 뭐 20일, 30일 이렇게 뭐 반복하면은 그게 이제 숙달되잖아요. 우리도 그 뭐야 3일 작심 3일 있는데 작심 21일은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뭐 젊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그 사실 이제 뭐 저도 그 뭐 특별하게 집에서 뭐 이렇게 재산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성공하려고 올라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뭐 지금도 거의 그런 지금은 조금 잠이 조금 더 많지만 그래도 한 50까지는 제가 그 5시간 이상은 안 잤어요. 오. 특히 학생 때는 철칙처럼 지켰어요. 술 먹고 2시에 들어가도 5시, 6시에 일어나고 뭐 12시에 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패턴을 와. 딱 정했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좋은 말 있으면은 이렇게 저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해서 가는 데마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은 패턴을 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벌써 인터뷰 뭐 길지 않게 했는데 수능하지 말고 반항할 것 작심 21일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니 이게 운명에 너무 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그 자연재해라든지 좀 내가 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일은 순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 반항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반항은 좋은 반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반항하는 정신이 있고 그 반항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네. 사실 나이가 몇 살이든 늙음과 조금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요. 늘 어떤 젊음의 상태로 유지한 채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이 들어 갖고도 이제 그걸 뭐 반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조금 그렇지만 매력적이지만 네. 뭐 호기심이라고 봐야죠. 이 네. 일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이제 계속 가지면은 그 나이 들어서도 이제 좀 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 스마트폰 안 배우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뭔가 계속 배워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웹툰도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야 안 지겨워야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사장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사업이 망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최송무 작가님,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힘들 때는 하늘을 보세요. 저는 힘들 때 하늘 한번 보고 걷고 그러거든요. 우리 최 작가님은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힘들 때 뭐 몸이 너무 지치면 목욕탕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은 괜찮은데 정신이 피폐하면은 아침에 새벽에 남대문 시장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가서 시장에서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힘이 나요. 네, 저도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희진 작가님은 어떠세요? 몸의 치유가 목욕탕, 정신의 치유가 시장. 미처 몰랐습니다. 시장 가면은 힐링이 돼요, 정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아스팔트에 가면은 아스팔트 사이로 난 그 민들레꽃. 민들가 아니 그냥 잡초. 네, 있어요. 잡초. 지금도 뭐 가면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잡초 생각하면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항상 신기해. 왜냐하면은 그 아스콘이나 뭐 아스팔트 깔 때 뜨겁잖아요. 네. 그 뜨거운 걸 깔았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저 잡초만도 못 하겠느냐. 저 잡초한테 잡초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위로 희망을 갖는 거죠. 얼마 전에 역주행한 걸그룹의 노래 중에 아스팔트 위에 피해진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저런 얘기들이죠. 저는 찡합니다. 가끔 그 꽃을 보면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팔트 위에 피어지 네, 우리 희진 작가님은 힐링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책을 일단 좀 소리내서 읽는 편이고 낭독을 하는 편이고 낭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산만했던 모든 것들이 낭독에 몰입을 하면 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자려고 하는 편이죠. 건강하게 자려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 1부 최성목 작가님과 김희진 작가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최성목 작가님, 또 김형숙, 또 김희진 작가님한테 할 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